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핵심이 한눈에 초등영어 6학년 2학기 강좌를 맡게 된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반배치 고사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이 강의 듣고 있을 텐데 2학기에 대한 영어 개념들 총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준비해 주시고 교재는 이제 레슨 8과부터 시작을 합니다. 페이지 73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우리 레슨 8과의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제목이 Who's calling please? 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전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인데 자, 이 대사가 어떤 대사인지는 우리 대화문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A가 Hello, is Amy there?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에이미 있나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상대한테 직접 한 게 아니야. 뭐 집이나 혹은 어떤 사무실이든 그런 데 걸었어. 그 누구를 찾고 싶을 때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is 찾고 있는 사람 이름, 그 다음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Who's calling please?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전화하고 계시는 분 누구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누가 지금 전화하신 거죠? 누구세요? 라는 뜻이야. Who are you? 가 아니야 얘들아. Who's calling please?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는 누구누구예요? 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when this is가 나와 있죠. 선생님, this is는 이것은 뭐뭐예요? 전 이렇게 배웠는데요. 하는 친구들 있다면 이때 this is는 뒤에 이제 사람 이름이 붙잖아.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서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즉 지금처럼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방송을 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앞에 청중이 안 보이고 나 혼자 방송에서 마이크 잡고 방송을 할 때 그럴 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는 영어로 this is 누구누구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this is James. 저는 제임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Hold on please. 그래서 이때 두 단어 묶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Hold, 전치사는 on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대화에서 통화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을 때 누구누구 있나요? is 사람 이름, there.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물을 때는 Who's calling please?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자, 저는 누구예요? 라고 할 때 I am이 아니라 뭐다? This is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영어로 시작! Hold on please. 이런 식으로 우리 전화 통화에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또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 제안하기 표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Let's go to the zoo. 우리 어디에 가자 라고 할 때 영어로 Let's 동사 원형을 씁니다. Let's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하자 라는 제안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Let's go 그러면 가자 이런 뜻이잖아. To the zoo 그랬으니까 어디로 가자 동물원으로 가자 라는 제안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B가 오케이 좋아 그러면서 또 본인도 제안을 해요. Let's meet. 자, 이번에는 뭐다? 만나자. 어디에서 몇 시에? At the bus stop at 2.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2시에 라는 뜻인데요. 우리 보통 어떤 지점을 나타내는 장소에도 전치사를 at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시각, 몇 시 이런 거 있잖아요. 5시, 6시 구체적인 시각을 나타낼 때도 전치사를 at을 씁니다. 항상 이런 어떤 중학교 영어 내신 같은 데서는 at 같은 in이나 on 전치사를 뭐를 쓰는지도 구체적으로 잘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치사인지 잘 봐두시고 우리 이거 외에도 선생님이 제안을 할 때 쓰는 너무 또 중요한 어차피 알아야 하는 표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거는 let's 뒤에 동사 원형이었죠? 우리 뭐뭐 하자라는 표현도 대표적인 제안의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Why don't we? 그리고 역시나 동사 원형인데 이때 why don't we가 왜 뭐뭐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얘들아.
이때 why don't we는 뭐뭐 하지 않을래 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제안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지 않을래. Why don't we 동사원형. 그러니까 동물원에 가자를 이걸로 나타낸다면 Why don't we go to the zoo? 이렇게 대답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바로 What about? How도 괜찮아. How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What about 또는 How about인데요. 자, 이때는 더 이상 동사 원형이 아니고 얘들아 ing 형태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전치사를 쓸 때는 about이 전치사잖아. 동사 원형을 못 쓰거든. 그래서 뒤에 ing를 붙인 이 표현으로 나타내주면 되겠고 역시나 뭐뭐 하지 않을래란 대표적인 제안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요 표현으로 나타낸다면 What about going to the zoo? How about going? ing가 되겠죠? to the zoo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들이 제안하는 표현으로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국어로 넘어갈게요. 레슨 9는 I'm faster than you. 너무너무 또 어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물론 표현으로도 중요하지만 비교하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대화를 할 때 비교하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지금처럼 누가 더 커? 혹은 이 가방 중에 뭐가 더 예뻐? 아, 이것 중에 어떤 게 더 비싸? 혹은 어떤 게 더 저렴하니? 누가 더 빨라? 공부 누가 더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비교하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자, 영어로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먼저 간단한 대화문 보면 A가 Who is taller?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ho는 뭔지 알잖아. taller. 이때 ER을 살짝 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나와요. tall. 그러면 키가 큰 이란 뜻의 형용사인데요. 여기다 ER을 붙여서 더 큰이 됩니다. 그래서 Who is taller? 누가 더 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대답 중요하겠죠? Luke is taller than Jiho. 그래서 이때 than이 뭐뭐 보다란 뜻이어서 Luke가 지호보다 더 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대상을 비교해서 물을 때 사람일 때는 who is 비교급 그 다음에 사람이나 동물일 때는 which one is 비교급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두 대상을 비교해서 말할 때는 비교급 표현이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비교급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A가 B보다 더 뭐뭐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 결국은 비교급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표현들을 쓸 수도 있겠고 영작도 하겠고 그 다음 문제도 풀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비교급을 만드는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는 방금 본 것처럼 우리 tall에다가 ear를 붙이듯이 그냥 er을 붙여주면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tall, taller, long, longer 이런 거 있잖아. 긴, 더 긴. 뭐 old, 나이가 든, older, 나이가 더 많은 이런 거 있죠. 뭐 young, younger 이런 식으로 er를 붙여주면 되는데 스펠링 자체가 e로 끝나는데 굳이 거기 뒤에다 e를 또 써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간단하게 or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large, larger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자음 뒤에 y로 끝나는 형용사는 y를 i로 바꾸고 er이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예시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법칙을 막 외우기보다는 그럼 더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대충 이렇구나라는 개념을 좀 머릿속에 대충 좀 넣고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많은 예시문을 보면서 직접 바꿔보고요. 눈으로 좀 많이 보면서 아, 이거는 비교급을 이렇게 쓰는구나를 눈과 여러분의 손과 그리고 입으로도 많이 발음을 해보면서 익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easy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easier이 아니야. 이렇게 써있다? 좀 이상한데? 이렇게 좀 이상하다고 봐줄 수 있으면 되고 y를 i로 바꾼 다음에 ear입니다. easier. 이게 맞아요. 쉬운? 더 쉬운. happy도요. 비교급이 happier이 아니지.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그럼 어떻게 쓴다? y를 i로 바꾸고요. happier. 더 행복한. 이게 맞구나.
자,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은 마지막 참 한 번 더 써주고 이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난다는 건 뒤에 스펠링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얘가 모음이고요. 근데 모음이 하나 있죠. 아, 에, 이, 오 스펠링 기억해주면 돼. 근데 이게 하나 있잖아, 단모음.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자음인데 자음도 한 개만 있잖아. 그래서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단어들을 보통 자음을 한 번 더 써줘야 된다. 이건데 여러분 단어 모든 거 다 보면서 이 모음이야, 자음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역시나 보고 익혀주면 돼요. 이렇게 어차피 많이 쓰이는 형용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의 비교급을 이렇게 쓰면 뭔가 허전함을 느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G를 한 번 더 써서 bigger. 마찬가지 예의 비교급이 써봤는데 뭐 이상한데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면 되고요. T 한 번 더 써주고 hotter, hotter, hotter 이런 식으로 더 큰, 더 뜨거운 이렇게 비교급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음절 이상일 때는 이열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앞에 more. 그러니까 이 스펠링이 좀 복잡해지면 거기다가 이열까지 붙이면 더 복잡하고 발음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앞에다가 more를 붙여버리자. 이렇게 통일을 한 거거든요. 음절이라는 걸 설명을 굳이 해주자면 발음으로 하는 건데 발음이 모음 발음 아, 에, 이, 오, 우가 한 번 나면 1음절, 두 번 나면 2음절. 모음 발음이 3번 있으면 3음절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는 파, 아, 퓨, 우, 그 다음에 ler, 모음 발음이 3번 있어서 3음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모든 걸 다 발음을 막 아에 이우가 몇 번 있지? 세지 마시고요. 좀 길다 싶으면 그냥 more 붙여주고 역시나 눈으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popular, 인기가 있는 more popular, 더 인기가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 비교급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급이 나왔다. 그러면 누구랑 꼭 짝꿍이 되니? 그렇지. 아까 봤었던 than과 좀 짝꿍이 되죠. 뭐뭐보다 라는 뜻의 than과 짝꿍이 돼서 A가 뭐뭐보다 더 뭐뭐해요. 이런 식으로 비교급 문장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그럼 넘어가서 부인하기.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거, 부정하는 거. 이 표현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간단한 대화문부터 한번 살펴보죠. A가 Tom is faster than James. 방금 본 그 비교급 표현도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탐이 제임스보다 더 빨라 라고 말을 했더니 B가 That's not right. 자, 우리 이때 right, 얘가 옳은, 맞는 이런 뜻인데요. 앞에 not이 붙었으니까 그건 맞지 않아. 네 말은 옳지 않아 라고 부인을 하는 표현이 되겠죠. James won the race last year. 제임스가 작년에 우승했는걸? 제임스가 더 빠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때 won은요. 여기 나와 있지만 win이라는 동사, 우승하다, 이기다의 과거형입니다. win가 아니라 won으로 바뀌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한 말을 부인할 때 that's not right 과 같은 뜻으로 that's wrong. 이게 틀린이란 뜻이거든요. 그치? 또는 you라고 해도 돼요. you are wrong.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 또는 I don't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표현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표현이었습니다. 전화 하신 분 누구세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 누구시죠? 시작. Who's calling please? 4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1번은 What grade are you in? 너 몇 학년이니? 2번은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야? 3번 Why are you so sad? 너 왜 그렇게 슬프니? 마지막은 Who is faster? 누가 더 빠르니? 라는 비교급의 문장이네요. 자, 전화상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말이 되도록 빈칸을 알맞은 거. 요거 강조했었는데 저는 에밀리입니다. 설마 I am 이렇게 쓴 친구들 없겠죠? 자, 전화상에서는 우리 뭐라고 써야 된다? 그렇지. This is 누구누구. This is Emily. 저는 에밀리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Let's meet at the bus stop at 3. 자, 우리가 어떤 지점을 나타내는 장소에도 보통 at을 쓰고요. 시간 앞에 무조건 at이야, 얘들아. 그래서 뭐 5시야, 6시야 라고 할 때 전치사는 항상 at입니다. 그래서 우리 3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라는 뜻이었는데요. 공통으로 들어갈 전치사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낱말의 관계를 묻는 문제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보기와 일치하는지 한번 맞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기가 뭐니 얘들아? tall, taller. 원급과 비교급이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비교급을 알맞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1번은 뭐죠? strong, stronger. 뭐 이열만 붙이면 간단합니다. 더 힘이 센. 2번도 big, bigger 인데요. 자, 이때는 G를 몇 번 써준다? 그렇죠. 한 번 더 써줘야겠죠? 이거 주의해 주시고 더 큰. 자, 마지막도 간단하게 이열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fast, faster, 더 빠른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렇게 이열을 붙여서 우리 비교급을 만들어 주는데요. 스펠링 한 번 더 써주는 거 이런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한 말을 부인할 때 하는 말이 아닌 거 골라보겠습니다. You are wrong. 너가 틀렸어. That's wrong. 그건 맞지 않아. 같은 말이죠. That's right. 그게 맞지. 요거네요. 그치? 4번에 That's not right. 그건 맞지 않아. 마지막에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3번 빼고 나머지가 부인을 할 때 쓰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레슨 넘어가서 이번엔 10과 살펴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있고요. I think it's beautiful. 내 생각에 그게 아름답네. 난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는 10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대화문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A가 Do you know about 사물놀이? 라고 물어봤습니다. 너 아니? 알고 있는지 물었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라고 할 때 전치사를 about을 써주고 본인이 궁금한 거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Do you know about something? 이 자리에 원하는 거 구체적인 거 넣어주시면 돼요. 사물놀이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No, I don't know. No, I don't. 이런 식으로 do로 물어봤으니까 do로 대답을 하고 있죠? 아니 몰라. It's traditional Korean music. 한국의 전통 음악이야. 이렇게 A가 B가 모른다고 하니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네요.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물을 때 Do you know about something, something?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고 알아. Yes, I do. 몰라. No, I don't. 자, 이때 대답할 때 뭘로 하면 안 된다? Yes, I am. No, I'm not.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얘들아. do로 물어봤을 때는 do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견 묻고 답하는 표현 이어갑니다. What do you think of? 외우세요. What do you think of? 5단어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뒤에 of 뒤에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의견을 묻고 싶은 대상을 넣어주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So, what do you think of something? 여기서는 this painting이니까 이 그림이 어떻다고 생각해?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자리에 how를 쓰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한국말에서 어떻게 해당하는 걸 우리가 what보다는 how로 처음에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how do you think of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틀려요. what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of something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 think it's beautiful. 우리 제목이기도 했었는데요. 의견을 말해주고 있죠. 본인 생각을 말해주면 돼요. I think 앞에 붙여주시고 사실 여기에는 that이 좀 생략되어 있거든요. that 말해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요. 다시 주어 동사 이어줄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해.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말해주는 세트.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 대화의 흐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땐 의견을 말을 해야 되는구나. 내 생각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흐름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화문의 흐름
질문과 대답의 연결성 요거를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레슨 11으로 넘어갑니다. Can I try this o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핵심 표현 try on 요거 잘 봐두시고 대화문 한번 볼게요. 허가 여부 묻고 답하기인데요. Can I? 이게 허락을 묻는 조동사입니다. 여기 may도 있죠? 그래서 우리 can과 may가 대표적인 허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조동사예요. 해도 될까요? 말 그대로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ry on. 이게 입어보다, 뭐 착용해보다, 신어보다, 뭐 써보다 다 되거든? 다 되는데 이때 this가 대명사잖아. 대명사는 항상 try on 사이에. 만약에 제가 그 치마 입어봐도 될까요? 그랬으면 Can I try on the skirt?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this나 it이나 뭐 이런 식으로 대명사는 try on 꼭 사이에 넣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Can I try this on? 이거를 제가 작용해봐도 되겠습니까? Sure, 물론이죠. What color do you want? 어떤 색깔을 원하십니까? 이런 뜻이고요. Green please, 초록색으로 주세요 라는 답변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허락을 요청할 때 쓰는 조동사 2개 Can I, May I, 동사 원형 표현 꼭 기억해 주시고 요청을 수락할 때 sure, okay도 되지만 사실 조동사 활용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Yes, you can 또는 Yes, you may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거절할 때는 Sorry, you can't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12과의 내용으로 넘어가 볼 거고요. 레슨 12과에서는 We should save the earth라는 제목이 있네요. should가 우리 조동사로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자, 우리 11과에서 핵심 표현은 할 수 있는 일 묻고 답하기가 되겠습니다. 대화문 먼저 보면 What can we do for the earth?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What can we do? 직역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뜻이고 자, 좀 전에 우리가 조동사 can이 허락의 의미가 있다,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can은 뜻이 여러 개야. 여기서의 can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For the earth, 그랬으니까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뜻이죠. We can recycle cans and bottles. 그래서 여기에도 조동사 can이 나와 있죠. 재활용을 할 수 있지 라는 뜻이죠. 캔과 병들을 재활용할 수 있지.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을 때 시작 What can we do? 대답을 할 때도 we can 동사 원형. 원래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어법적으로 써주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무 표현하기와 그리고 동의하기 관련된 표현들 또 계속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We should save energy.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should 조동사 뭐다?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역시나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 자, 요거 말고 같은 표현 기억해야겠죠. 자, should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으로 have to. 이때는 to 동사 원형이야. to가 있어야 돼. must도 가능합니다. must. 하나만 더 써주면 ought to라는 것도 있어요. 얘도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주면 되고요. 전부 다 뭐뭐 해야 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should save energy. 그리고 save란 동사가 뜻이 많거든. 여기서는 에너지를 절약하다. 참고로 얘가 여러 가지 또 뜻이 있어서 절약하다, 아끼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구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save the earth, 그럼 지구를 구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저장하다, 저축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뜻으로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t's a good idea.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의무를 표현할 때 쓰는 조동사 should 이외에 have to, must,
ought to 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니까 당연히 That's a good idea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러면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도록 빈칸을 채워주면 되는데 Do you? 블랭크가 있고요. About 한옥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배운 표현 중에서 알고 있는지 묻기 표현 기억해보세요. 한옥에 대해서 너 아니? 라고 할 때 우리 동사 그렇죠. Do you know about 한옥? no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 스펠링 아시죠 여러분들? K는 발음은 나지 않아요. 큰 no 라고 발음되진 않지만 쓸 때는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No. 자, 대답할 때 주의해야죠. do로 물어봤으니까 do로 대답해주면 되는데 no니까 don't가 되겠죠. 보통 우리 부정은 축약을 합니다. 그래서 No, I don't. 아니, 몰라. 그랬더니 A가 대답해주죠. It's a traditional Korean house. 그거는 한국의 전통 집이야 라고 대답해주고 있네요. 자, 요즘은 7번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말 우리 배워봤는데요. 뭐였니 얘들아? 우리 외우라 그랬는데 그렇죠. What do you think of? 5단어 외워주시고 how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What do you think of this book?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책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볼 수 있겠고 대답할 때도 본인 의견 말해주는 대답이 이어지겠죠. I think it's interesting. 재밌는 것 같아. I think it's boring. 지루하다고 생각해. 이런 식의 대화문이 이어질 겁니다. 1번은 How's it going? 그러면 안부를 묻는 느낌입니다. 잘 돼가? 다 잘 지내고 있고 이런 뜻이고요. 2번은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뭐가 문제야? 무슨 일이야? 이런 뜻이었죠. 3번은 Why are you so angry?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마지막 4번은 What are you going to do? 너 뭘 할 예정이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8번입니다. 허락을 요청하는 말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조동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허락을 요청하는 조동사 2개 배웠죠? 뭐뭐 있었죠? 그렇죠. may와 그리고 can이 있었는데요. 둘 중에 하나 써주시면 돼요. May I try this on 또는 Can I try this on 이었습니다. try on 이란 표현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었죠. 뭐뭐를 입어보다, 착용해보다 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9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인데요. 일단 조동사가 있으니까 뒤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해야 할 텐데요. 무슨 표현이죠? 캔이나 병과 종이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다라는 동사 기억해 주시고 뭐였죠? 영어로 recycle. 스펠링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recycle 이렇게 발음합니다. 우리는 캔과 병들과 종이를 재활용할 수 있어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0번은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배웠거든. 만약에 한 단어로 쓰세요. 그러면 정답은 should. 뭐뭐 해야 돼. 그리고 두 단어로 써도 되면 우리 배운 표현 중에서 have to, ought to 이런 것도 있었고요. must도 가능은 합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정답은 should가 되겠습니다. We should save water. 우리는 물을 아껴 써야 해, 아껴야 해, 물을 절약해야 해 라는 뜻이겠고요. 두 번째는 we should plant trees. 우리는 나무를 심어야 해. plant는 동사로 심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동사 should, 의무를 나타내는 뜻으로 have to와 같은 뜻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계속해서 개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esson 13인데요. When did you go there? 너 거기에 언제 갔었니? 라고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부터 과거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과거의 때를 묻고 답하기. 우리 when은 사실 1학기 때도 배웠습니다. 언제란 뜻인데요. 여기 우리가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나타낼 때 do, does, did 이런 거 쓰잖아. 근데 did는 과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한번 과거를 썼으면 동사 원형으로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did로 과거를 나타냈으면 여기까지 went를 쓰면 어법적으로 틀리게 됩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기억해 주시고 어법적으로는 그 다음에 해석은 너는 거기 언제 갔었니? 니까 대답도
갔었어 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대답을 해줘야겠죠. 또는 과거의 시점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 went there last weekend. 또는 그냥 빼버리고 뭐 언제가 중요하니까 뭐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이렇게 대답을 해줄 텐데 이때 핵심이 되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표현은 last가 되겠죠? 이게 지난 주말에 란 뜻으로 과거 동사와 연결이 됩니다. 뭐 where이나 what을 써서 또 다른 과거의 어떤 장소나 과거에 뭘 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핵심은 뭐다? 여기는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뭐 대답할 때는 좀 만약에 full sentence로 썼다면 대답할 때는 과거 동사를 써야겠죠? 뭐 I went there last weekend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한 일 묻고 답하기 좀 더 길게 우리 대화문을 완성을 해볼 텐데요. 동사의 시제 잘 봐주시고 A가 Did you go to 제주도? 제주도에 갔어? 여기 조동사의 과거 썼으니까 여긴 원형이죠? 대답을 할 때는 다시 과거를 써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동사의 과거형을 알아야 정답을 잘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영어의 일반 동사를 과거형으로 만드는 방법 잠시 후에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go라고 하면 안 되겠죠? I went there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에 갔었어 라고 과거로 묻고 답할 수 있습니다. What did you do there? 거기서 뭐 했어? 역시나 과거로 물어봤고 I took many pictures. 사진을 많이 찍었어 인데요. 자, 요거는 take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사진을 찍다가 영어로 take a picture, take pictures, take 동사를 쓰고 항상 사진에 s를 붙이거나 아니면 앞에 어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셔야 하고요. 과거 동사는 taked가 아니라 took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과거에 한 일을 물을 때 우리가 조동사 did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하는 거 어법적으로 너무 중요하고요. 대답을 할 때도 뭐뭐 했어. 그러면 did로 물어봤으니까 did로 대답합니다. Yes, I did 또는 No, I didn't 이렇게.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적절한 의문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응답은 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ed를 붙이면 했었다라는 과거를 나타낼 수가 있지만 뭐 go가 went로 되고 take가 took처럼 바뀌는 전혀 다른 형태의 과거 동사들도 존재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과거 동사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동사, 그러니까 비동사 같은 경우는 was나 were이 있잖아요. 뭐 단수일 때, 복수일 때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일반 동사할 땐 얘기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ed를 붙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우리가 왜 현재형을 쓸 때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주어가 예를 들면 3인칭 단수, she나 he 뭐 이런 거야. 그러면은 동사에다가 s나 es 뭐 이런 거. 1인칭이면 안 붙여도 되는데 뭐 이런 걸 좀 신경을 썼다면 다행히 과거 동사에서는 그런 걸 신경 안 써줘도 돼요. 인칭과는 상관없이 ed를 붙여주면 되는데 이게 또 꼭 항상 ed를 붙이는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하는 불규칙 동사들이 있더라. 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많이 나오는 것들부터 한 번씩 간단하게 살펴보죠. 먼저 대부분의 동사는 원형의 ed였죠. work, 일하다, 과거 형태 생각해보세요. 정답? worked. cook, 요리하다, 과거 동사 시작. cooked, 요리했다. play, 놀다, 과거 동사. played, 놀았다, 연주했다. 마지막 enjoy, 역시나 그냥 ed만 붙여서 enjoyed, 즐겼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우리 그 스펠링 자체가 e로 끝나면 굳이 e를 한 번 더 써주면 그게 더 이상하니까 이 경우에는 d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live, e로 끝났으니까 d만 붙여서 lived, 살았다. move, 마찬가지 moved, 뭐 이사했다, 움직였다. like, 과거 동사는 liked, 좋아했다. hate, 과거 동사, 얘는 발음이 hated. 지금 쌤이 발음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lived,
얘는 moved. 얘는 liked. 마지막엔 hated. 얘는 liked도 아니야. liked. 얘는 hate 아니고 hated.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가 y로 끝나는데 선생님 얘도 y로 끝났는데요 아까. 근데 얘는 앞에가 모음이잖아. 그러니까 자음 뒤에 y로 끝나는 동사들인데요. 굳이 뭐 자음인지 세지 마시고 역시나 우리가 예전에 비교급 할 때처럼 이거 그냥 눈으로 cry의 과거 형태가 이렇게 쓰면 좀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cry의 과거 형태는 얘를 I로 바꿔서 cried 요렇게 씁니다. 울었다. 자, 그럼 이거 해볼까 얘들아? study. 과거 동사는 그렇죠. studied인데요. Y 아니고 I입니다. 자, 마지막에 try, 시도하다 라는 뜻인데 역시나 과거 동사는 tried라고 할 때 y를 i로 바꾸고 ed 붙여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날 때 자음을 한 번 더 써주고 ed다 그랬는데요. 그냥 조금 뭔가 좀 짧고요. 특징이 단어들이 좀 단순하게 생겼죠. 그리고 끝에가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런 걸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눈으로 익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stop의 과거 동사가 그냥 ed만 붙이면 뭔가 허전한데? 이렇게 느껴지시면 되고요. t를 한 번 더 붙여줍니다. 발음할 때는 두 번 발음해줄 필요는 없고 정답은 stopped. 그 다음에 plan도 마찬가지 우리 n을 한 번 더 써줘서 planned, 계획했다. 이렇게 발음하면 돼. 자, 마지막에 mop 하면 뭔가 이렇게 걸레질, 대걸레질하다 이런 뜻인데요. 닦다 이런 뜻인데 mopped 이렇게 발음하고 p는 두 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그리고 잠깐만 이렇게만 끝내니까 좀 아쉬워서 이제 규칙 변화 우리 살펴봤고 불규칙 변화하는 것 중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 옆에다 간단하게 한번 필기를 해보면 아까 나온 것 중에서 go, went 이거 너무 많이 나오죠. 그쵸? 그리고 take 얘는 took 이렇게 변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형태가 같은 것도 있어. cut 똑같아. 근데 과거도 컷이고 현재도 컷인데 문맥에서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put도 똑같습니다. put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buy 얘는 또 bought 이렇게 바뀌어요. 사다, 샀다. 얘도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뭐 hold 잡다. 얘는 holded 아니야. 되게 많이 holded로 착각하는데 held 이렇게 바뀌고 전 되게 기본적인 거 하고 있으니까 한번 봐봐 얘들아. 그 다음에 날다 fly 얘는 flyed가 아니고요. 또 flew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합니다. 이거 외에도 진짜 많거든. 그래서 불규칙 변화표 이런 거 여러분들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서 열심히 외워주시고 아니면 문맥에서 나올 때마다 이거는 이거의 과거형이에요 라고 쌤들이 가르쳐 주시면 여러 가지 강의에서 나올 때마다 과거의 불규칙 동사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그러면 14과로 넘어갑니다. 14과는 직업 묻고 답하는 표현 배워볼 텐데요. 먼저 간단한 대화문 살펴보겠습니다. A가 What does she do? 그랬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녀가 무엇 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되더라. 지금 뭐 하고 있어가 아니라 What does she do?는 그녀가 무슨 일을 해? 이거야. 정확히는. 그녀는 무슨 일을 하지? 즉 직업을 묻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어가 she니까 do가 아니라 수에 일치시켜서 does로 말을 해야 되고요. does 조동사 썼으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What does she do? 그러면 대답으로 직업을 말해주면 아주 잘 이어지는 대화문이 완성이 되겠죠? She's a fashion designer.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A와 B의 질문과 대답의 흐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 물을 때 What does he do? 또는 What does she do?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너의 직업을 물을 수도 있잖니. 그럼 그때는 뭐라고 하겠니?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이게 너 뭐 하니? 가 아니라 너는 무슨 일을 해?
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대답할 때 he is 뒤에 직업 이름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직업들 여러분들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좋은데 잠시 후에 문제 속에서 나오면 그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이번에는 장래희망 묻고 답하기입니다. 상대편에게 뭐가 되고 싶어? 미래에 뭐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A가 What do you want to be? 라고 물었죠. 자, want가 원하다잖아. 뒤에는 항상 to로 연결합니다. 뒤에는 be, 원형을 써서 너 뭐가 되고 싶어? 미래에 라는 거 보통 in the future 라고 붙을 때 많거든?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래에 너는 뭐가 되고 싶니? I want to be 까지 써주고 뒤에 직업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 want to be a reporter. 나는 기자가 되고 싶어. 장래희망 묻는 표현 다시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너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니? 희망을 말할 때 직업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I want to be 까지 써주고 보통 직업을 셀 수 있기 때문에 관사를 넣어줘요. 직업. 직업이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면 직업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일 묻고 답하기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시문 보죠. A가 What do you like to do? What do you like? like가 좋아하다니까 What do you like to do? 너는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니? 취미를 물어보는 표현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좋아하는 일이 취미인 거잖아. 그치? 대답을 할 때도 like to 동사 원형입니다. 앞에 to가 있으면 원형을 써야 돼서 혹시라도 이거는 어법적으로 이렇게 ing만 to 뒤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 이거 기억해 주시고 I like to draw pictures.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좋아하는 일을 물을 때 What do you like to do? 말할 때는 I like to 동사 원형인데요. 자, 이거 말고 또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거든? 그거 추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이렇게 취미를 물을 때, 즉 좋아하는 일을 물을 때는 이렇게 묻기도 해.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거 써두세요. 전치사 in까지 써줘야 되고 물음표입니다. 대답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A가 이렇게 물었어? 그럼 대답을 할 때도 I'm interested 그리고 in 뒤에 좋아하는 거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in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핵심 표현은 be 그리고 interested 그리고 전치사 in을 써서 뭐뭐에 관심이 있다, 뭐뭐에 흥미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무언가를 좋아하다라는 뜻으로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hat are you interested in? 또 뭐에 관심 있어? I'm interested in drawing pictures.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ing로 바꿔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문제 풀고 마무리해보죠.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게 빈칸을 한 단어로 채워줄 텐데요. 대답이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거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의문사는 그렇죠? 언제? When did you go there? 언제 거기 갔었니? 요거죠? 요거겠죠? 자, 이번에 괄호 안에서 어법적으로 알맞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답을 봐봐. 대답이 과거이니까 당연히 질문도 과거로 가고요. 자, 앞에 조동사 써주면 여기는 과거 시제를 못 쓰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므로 뒤에는 원형이 가능합니다. Did you go to 부산? 너 부산에 갔어? Yes, yes. I went there last vacation. 지난번 방학 때, 휴가 때 갔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거 1번 He's a singer. 그는 가수야. 직업 맞죠? 2번 He's a teacher. 선생님이야. 직업 맞죠? 3번 She's a pilot. 파일럿이야. 이것도 직업 맞고요. 4번에 She's a cook. 요리사란 뜻이야. 그녀는 요리사야. 다 직업인데요. 마지막에 She's thirsty. 그럼 이거는 형용사로 목이 마른, 목마른이란 뜻이거든.
목마른 건 직업이 당연히 아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장래희망에 묻는 말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시작! What do you want to be? 이거는 그냥 통으로 외워주는 게 좋아요. 빈칸의 두 단어는 want와 to 였습니다. 대답할 때도 I want to be a 직업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었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을 채워줄게요. 나는 야구하는 걸 좋아해. 뭐뭐 하는 걸 좋아해. 시작. I like to play baseball. I like to play baseball. 자, 이때 love도 사실은 괜찮아요. I love to 동사 원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뭐 야구하다라고 할 때 이제 play라는 동사를 쓰잖아. 그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운동, 스포츠 넣어주면 되고 관사 같은 거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play the baseball 아니니까 play baseball, play soccer, play basketball, play volleyball 이런 식으로 바로 원하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해볼게요. 우리 확인 문제까지 꼼꼼하게 같이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개념이 좀 많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중요 포인트 정리해 주시고요. 반배치고사 잘 보길 바랍니다. 응원하도록 할게요.